그럼 너네들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냐? 설명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2라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했었는데 네. 본인 부담금 상한제 네. 그렇게 기다렸던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났어요. 네, 맞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판결. 당연히 아쉽죠. 많이 아쉬운 판결이었습니다. 네, 많이 아쉽긴 하죠.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어차피 본인 부담 상한에서 상한 초과금은 공제하고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 부담금 플러스 본인 부담금이 요양급여 치료비가 되겠죠. 네네. 실제로 내가 낼 때는 내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습니다 해서 500을 돌려주면 그 500은 누가 돌려주냐면 공단 부담금에서 돌려주는 거니까 공단 부담금은 늘어나고 본인 부담을 했던 것은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부담했던 것은 공단 부담을 추가로 받은 것만큼 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그 법령의 문구 그대로 살려버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 문제는 차후에 공단에서 추가로 다시 부담한 거니까 애초에 부담했던 본인 부담금에서 그만큼은 빼고 받아가면 되지. 이 부분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본인 부담 상한액 그것은 사후 정산이야. 애초에 1,000원 냈고 나중에 공단에서 다시 500원 돌려줬으니까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해석을 내린 거예요. 해석을 내릴 때는 그 부분이 터무니없는 해석이 아닌 한 그 손을 들어주니 존중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 의회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상한액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냈던 본인 부담금 자체로 본인 부담금이고 사후 정산이 있을지 없을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되지 않으면 과연 일반인들이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걸 선택해 줄 거냐. 이건 정책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소비자를 하게 되면 보험금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냥 문구 그대로 보니 공단에서 부담하는 거네. 본인 부담금은 빼고 받는 것으로 그냥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 하급심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좀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요 사실 고무줄입니다. 이건 사람 스타일의 문제죠. 제가 만약에 그 판결을 썼던 판사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 눈에는 해석이 본인 부담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령을 보니까 나중에 돌려받네. 내 눈에는 너무 명쾌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까지 갈 필요 없어. 그 판사님이 그렇게 결단 내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또 판사에 따라서 당연하죠. 각자 보이는 눈에 따라 달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그렇죠. 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실체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언제 실체가 드러나냐. 판사님 헷갈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의 법령 문구가 공단이 부담한다 해서 멈춰버리면 나한테는 명확해. 공단 부담이 더 늘어났고 그만큼 본인 부담 준 거니까 준 만큼만 받아가.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 스타일이 이럴 수 있죠. 공단이 부담하긴 하는데 사후에 부담해. 더군다나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따라서 초과액을 분담하는데 이 부담하는 금원이 공단 부담금이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나? 과연 이 돈은 치료비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에 들어가나? 아니면 경제 소득에 따라서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의료비에. 그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으로 준 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성격이지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판사님이 있다고 봐요. 야 이것은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간다. 그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판사님이 딱 봐서 이건 당연히 이거 아니야 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 판사 나는 거고 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작성자 불이익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하거나 판결문을 봐야 돼요.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아예 딱 세워놓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워놓고 시작 안 한 게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은 다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다른 재판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네. 늘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은 사실 크지 않았는데 워낙에 이런 분쟁이 많으니까 내가 한 번쯤 정리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위중한 질병이고 금액이 굉장히
뭐큰 어떤 소송이었으면 재판부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뭐 그걸 들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대법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분간은 따라줘야 된다. 이 분쟁이 있을 만한 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해석이 나왔으니까 네. 전보다는 더 어려워졌지만 아쉬운 것은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 해석이 있고 보험회사 해석이 있는데 보험회사 해석을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설명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의 해석이라는 걸 내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너네들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냐? 설명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이 그 싸움이 돼요. 설명 의무 특별한 말은 아니거든요.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냐? 어? 그래야 그렇죠. 내가 알아먹지. 설명 의무는 그런 부분의 형태입니다. 나는 너 이야기를 도저히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안 보이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겠니? 왜 설명을 네가 나한테 그런 내용을 안 해줬니? 명시적 규정도 없어. 나는 내가 냈던 본인 부담금만 다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면 네가 설명해 줘야지. 이게 2라운드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령의 문구에서 그걸 잡았단 말이죠. 네. 법령은 몰라도 처벌받아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부분을 법령에 있었던 내용을 축약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나한테 설명 안 해줘도 돼. 어차피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으로 이 판결문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쪽을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해봐야겠네요.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명시적으로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쟁점화 시켜볼 수가 있고요. 뭐 내용이 없어도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정도만 네.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판사님들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저는 그 생각도 네, 들었어요. 이번에 소송하신 분이 도수치료하고 체해충격파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생긴 의료비가 문제가 그렇죠, 됐었던 그렇죠. 건데 도수치료가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되게 말이 많았던 종류잖아요. 그게 영향이 미쳤을 거다.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분리하는 부분은 직업적으로 연습들이 너무나 돼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혼재하진 않으실 거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일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네네. 그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한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가 지금 내가 보험금을 주라 하는 부분들은 승산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미 줬던 것을 다시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건 좀 달라요. 다른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왜냐하면 줬던 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 대부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험회사는 이걸 주는 게 맞아? 안 주는 게 맞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준 건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용이네요. 다른 문제. 조만간 그 문제도 좀 많이 불거질 수 있겠는데요. 너네들이 지급할 당시에는 정당한 거였어. 그럼 지급한 시점에서 정당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주라 그러니? 이런 말이거든요. 이 대부분 판결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줬던 초과 환급 부분까지도 과연 부당하다, 줘야 된다까지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줄 거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지금까지 준 거에는 그렇죠. 그래도 아니 기존에 이걸 줬는데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지. 이거 모르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그런 전화 오면 또 덜컥 겁먹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 나왔는 거 아시죠? 뭐 부당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 라고 뭐 할 이렇게 때 가면.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번 줘놓고 이게 나왔다고 해서 주는 게 됩니까?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오늘 변호사님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본인 부담금 상한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 판결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은 얘기를 보험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선 얘기를 하시고 일이 좀 진행이 된다 싶으면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연락드려서 네, 연락 상담을 주시면 받으시는 게 되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